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작업형 2024년 기출문제 1회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회 1부 1번 문제부터 풀이합니다. 자, 앞에서도 출제되었던 문제이죠. 화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해물은 무엇입니까? 했는데요. 기인물과 가해물은 기출을 공부하실 때 절대로 암기하셔서 안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영상에서 조금 바뀌면서 가해물, 기인물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해물은 작업자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를 입히는 물체 또는 접촉하는 물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와이어로프를 빼내는 작업에서 적합한 작업 방식 두 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화면 설명은 저희가 작업형의 실제 시험 영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수험생들의 후기를 이용해서 영상을 설명하는 설명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형광이죠, 그죠? 형광을 고정하고 있던 줄거리 와이어로프를 빼내는데요. 이거를 빼내던 중에 형광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발이 형광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가해물을 찾으시오라고 했는데요. 현재는 형광이 무너지면서 발이 형광 사이에 끼었죠. 그러면 신체가 접촉한 부분은 바로 형광이니까요. 가해물은 형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합한 작업 방식입니다. 형광을 이렇게 혼자서 무리하게 빼는 게 아니고요. 2인 동시 작업한다. 이렇게만 간단히 적어도 되고요. 2인이 동시에 형광을 들어 올려 와이로프를 빼낸다. 자, 이렇게 짧게 적으면 점수가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되시면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받침대가 이렇게 있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받침대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묶여있던 형광의 줄을 빼낸다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서 2인이 동시에 들어 올려서 와이로프 빼내고요. 받침대를 형광 사이에 넣어서 형광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작업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단골로 잘 출제되고 특히나 위험점의 정의는 별표 3개 꼭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자,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기계. 최근 들어서는요, 프레스다, 전단기다 라고 기계 명칭을 주지 않고 동영상에서 기계를 보여주고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자주 나오는 기계들은 교재의 그림도 보시고 이해가 좀 안 되는 건 유튜브 검색하면 요즘 너무도 많이 올라옵니다. 기계 한번 봐두시는 거 좋고요. 현재 영상에서는 전단기입니다. 프레스는 모양을 찍어내고요. 전단기는 철판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 철판이 들어가면 잘라내는 전단기입니다. 철판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고무장갑 착용한 채 왕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철판 자르는 거예요. 그죠? 철판 절단하던 중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위험점 생각할게요. 왕복부와 고정부 사이. 전단기는 왕복하고요. 재료는 고정되어 있죠. 뭐죠? 바로 협착점이 위험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위험점의 정의는요. 왕복 운동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재해 발생 형태와 방호 장치는 별표 3개. 기계 방호 장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작업형에서는 재해 발생 형태, 기인물, 가해물, 기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사출 성형기 금형에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재해 유형을 적어라. 재해 유형이나 재해 발생 형태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고 적합한 방호장치 2가지 적어라 라고 했는데요. 화면 설명을 보니까 사실 요거는 암기형이에요. 설명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사출 성형기에서 이물질 제거하다가는 이물질 제거하던 중에 손 끼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또 금형에 의하여 감전도 될 수 있으니까 화면 설명 한번 볼게요.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사출 성형기 금형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금형 볼트를 풀던 중에 현재는 손이 끼인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출에 보면요. 기사일 수도 있고 산업기사일 수도 있는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금형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맨손으로 제거하다가 감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재발생 형태가 감전이 되죠. 현재는 장갑을 끼고 이물질 제거하다 손이 끼었기 때문에 재발생 형태 끼임이 됩니다. 역시나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영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출 정전기의 방호장치죠.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나머지 이거 두 개 다 프레스 방호장치인데요. 프레스 방호장치 아무거나 적으면 안 됩니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틀렸으면 파란색 별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두 가지 방호장치 기억하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 3개짜리죠, 그죠? 달비기에 사용하는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사항 2가지 적어라. 달기 체인뿐만 아니라 와이어로프, 섬유로프까지도 반드시 함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달기 체인은요, 길 5 그랬고, 지 10이라 그랬죠. 길이는 5%, 지름 10%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달기 체인의 길이가 또는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그 다음에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줄여서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의 링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까지 요거는 꼭 붙여줘야죠. 그죠? 지름이 이만했는데 10% 감소했다, 따랐다, 끊어지기 쉽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요 3가지 중 2가지 적으시면 되고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달비기에 사용하는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 섬유 벨트입니다. 근데 요거 보기 전에요. 밑에부터 볼게요. 그냥 우리가 섬유로프죠. 화물, 자동차, 진거리 등에 사용하는 섬유로 된 로프죠.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달비기에 사용하는 섬유로프나 안전대 섬유벨트죠. 일단 금방 했던 섬유로프 2가지 들어갑니다.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이고요. 안전대 섬유벨트는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섬유벨트를 연결했는 것. 길이가 짧아서 연결한 거 쓸 수 없고요.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도 안전대 섬유벨트로 쓸 수 없죠. 2가지 추가된다 기억하시고요. 와이로프는 워낙 많이 나왔죠.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또는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와이로프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자, 5번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급기, 그죠? 공기를 받아들이고요. 배기,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죠.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그죠? 급배기를 위한 환기장치를 설치했을 때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2가지를 적어보라라는 건데요. 자, 요거 별표, 그죠?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작업장의 벽, 바닥, 천장에 대하여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서 밀폐 설비나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그죠? 지금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고요. 요거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유해 물질의 발산 면적이 너무 넓어서 국소배기는 발산되는 부분만 빨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발산 면적이 넓어서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할 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2번째 자동차 차체, 항공기 기체, 선체 블록 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증기 발산 면적이 넓어서 밀폐 설비나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자, 역시나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유해 물질 취급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 기체에
유해 물질 취급 업무, 이게 우리의 도장 작업을 하는데요. 굉장히 그러면 도장 페인트가 발산되는 면적이 넓죠. 이럴 때 유해 물질의 증기가 발산되는 면적이 넓어서 국소 배기 장치 설치기 곤란할 때는 안 해도 된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다시 정리할게요. 자, 급배기 환기 장치를 설치해서 한 경우에 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자, 너무 넓으면 밀폐시키기도 힘들고요. 국소 배기는 좁은 면적에 발산되는 유해 물질을 배기하는 건데 넓을 때 곤란하겠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업무를 수행할 때 유해 물질 발산 면적이 넓어서 국소 배기 장치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가 되고요. 두 번째는 표면적이 넓은 물체 표면에 대하여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업무를 수행할 때 이렇게 넓은 비행기 표면에 스프레이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기 발산 면적이 넓어서 국소 배기 장치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싱출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스프레이 건으로 파이프에 도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 자, 페인트 도장 작업은요, 어떤 호흡용 보호구 착용합니까? 우리 방독 마스크죠, 그죠? 예, 호흡용 보호구에 흡수제의 종류 3가지 적어라. 다시 말하면 방독 마스크 흡수제의 종류를 적어라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활성탄, 두 번째 소다라임, 알칼리 제제, 큐프라마이트. 요 중에서요, 한 3가지. 나머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화학설비나 그 부속 설비의 개조, 수리,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나 해당 설비 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2가지 적어라. 자, 화학설비나 부속 설비를 개조하거나 수리하거나 청소하기 위해서 그 설비를 분해했거나 설비 내부에서 청소나 수리한다, 그죠? 이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물었습니다. 일단은요, 화학설비를 분해하거나 내부에서 작업한다, 그죠? 작업을 책임질 작업 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학설비이기 때문에요, 설비 속에 있던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설비 안에 있던 내부에서 작업해야 되니까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되고요. 세 번째,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 증기나 인화성 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인화성 액체나 증기가 가스가 있다면 이 화학물질과 반응을 해서 또 화재, 폭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요거는 법규의 내용, 마치 필답형 문제 같은데 작업형 나왔죠? 다시 한번 봅니다. 문제는요,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의 개조, 수리, 청소를 위하여 설비를 분해하거나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할 때 준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 책임자를 정하여 작업을 지휘한다. 두 번째, 위험물이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세 번째, 주변 내 인화성 액체 증기나 인화성 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한다. 3가지가 중에 2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채 슬라이스 작업이요. 작업형에 의외로 자주 나오죠. 그죠? 8번입니다. 화면은 김치 제조 공장에서 무채 슬라이스 작업을 보여주는데요. 작업 중 기계 작동이 멈춰서 슬라이스 부분의 덮개를 열고 고무 장갑을 낀 상태로 무채를 제거하는 순간 기계가 작동했다. 이 말은 지금은 기계가 잠시 멈췄는 건 무가 중간에 끼었기 때문이죠. 근데 끼었던 걸 빼내니까 기계가 작동했다는 건 전원 차단 안 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무슨 장치가 없다는 거죠? 인터록 장치가 없는 거죠. 인터록이 있다면 기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전원을 차단 안 해도 기계는 전원 차단을 했겠다. 그죠? 동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항상 답 적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차단 후에 기계 점검을 실시하자. 자, 두 번째는 기계의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자. 세 번째는 슬라이스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자. 슬라이스 부분은 자르는 부분이니까 칼날 부분이죠. 손이 쑥 들어가지 못하게 덮개 설치하는데요. 요거는 영상에서 덮개가 미설치된 경우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무체 제거 시에 손을 넣었기 때문에 손을 다친다, 그죠? 전용 공구 또는 수공구 둘 중에 하나 통일해도 됩니다. 사용하자, 손을 넣지 말자이고요. 다섯 번째, 만약에 면 장갑을 착용했다면 면 장갑의 실이 날에 걸리면서 손을 다칠 수 있죠. 그래서 면 장갑 착용을 금지하자. 이거는 면 장갑을 착용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영상은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5개를 다 적어 놓으시고 영상을 보시고 영상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스 정비 작업도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그죠? 화면에서 작업자는 버스 정비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 3가지 적어라.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3가지 적어라. 동일한 문제입니다. 작업자가 버스 아래 들어가, 버스 아래 사람이 들어갔죠. 정비 작업하는 중에 다른 작업자가 시동을 걸었다. 이 말은요. 잠금장치, 시동장치에는 원래 잠금장치 해야 되는데 이게 있었다, 없었다. 안 했는 거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별도 관리하지 않고 지금 키를 꽂아놓고 내렸기 때문이다. 요 2개 문제 알 수 있겠죠? 정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납니다. 위험 요인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 시동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열쇠를 뽑아 별도 관리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적극적인 답이 되겠죠. 세 번째, 작업하는 데다가요, 여기에 점검 중 이렇게 표지판을 붙였다면 작업자가 올라가서 시동을 걸었을 리는 없죠, 그죠? 정비 중 또는 점검 중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 차를 들어 올렸는데요. 지금 안전블록으로 이렇게 바닥에 딱 고아 놓는다면 차가 또 내려오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주를 설치하지 않았다. 요거 확인하시고 화면에서 되어 있지 않으면 적어주시고요. 가급적 요중에 적으시고 가지수를 추가로 더 적으라 할 때만 작업 지휘자 배치하지 않았다. 요거는 추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회 2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락도요, 영상을 봐야 되는, 것 중에 추락사고 굉장히 잘 출제되고 있죠, 그죠? 교량 점검, 다리를 점검하던 중에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작업 대책 2가지 적으시오. 반드시 영상을 보시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영상을 봐야 되는 문제는 참고하시되 그대로 답을 암기해서 적으시면 안 되고요. 영상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작업자는 부실한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 발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교량 하부 점검하는 중입니다. 추락 방호망도 설치되지 않았다. 그죠? 설치해야 되겠죠. 주변 정리 정돈도 불량하다. 자, 그렇지만 요거는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가지수 부족할 때 넣어주시고요. 안전난간 대신 로프가 난간 역할한다. 안전난간도 지금 없죠, 그죠? 작업자가 로프로 된 난간 쪽으로 기대는 순간 로프 줄이 떨어지며 작업자가 추락했다는 건 안전대 착용도 안 했다라고, 그죠? 확인할 수 있겠죠. 영상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작업 대책이다, 그죠? 첫 번째는요, 안전대 착용 안 했다면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합니다. 추락 방호망 설치되지 않았다면 추락 방호망 설치합니다. 안전난간이 없다면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자, 작업 발판이 없다면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요. 작업 발판이 불량이라도 불량한 작업 발판이 아닌 안전한 작업 발판 설치한다 해도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꼭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량의 넓은 상부가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죠. 하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하부에 나무 같은 걸 걸쳐놓고 작업할 때는 이게 해당되니까요. 영상 확인하시고요.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요거는 정리정돈 불량으로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났을 때 넣어주시고요.
가급적 위의 답을 우선으로 적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네. 보기의 설명을 읽고 화면에서 동그라미 한 부분의 명칭과 역할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 위험물을 저장하는 화학설비 하나고요. 탱크로리, 드럼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요. 용기에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 탱크롤이나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인화성 물질이잖아요. 잘못하면 정전기 때문에 스파크가 튀어서 화재, 폭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어서 인화성이 없도록 하고 작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로 이 조치가 되겠습니다. 용기가 있고 주입 설비고요. 그 다음에 저장 탱크죠. 뭐로 연결했다? 이 부분 되겠습니다. 그죠? 바로 접속선이죠. 그래서 접속선으로 접지를 하고 이 선을 넘을 때까지 속도, 그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속도를 1m/s 이하로 주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화성이 있는 건 유동대전이죠. 빠른 속도로 주입할 때는 유동대전에 의한 정전기 스파크가 발생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사에는요, 이 문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조치인데, 요렇게 괄호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산업기사는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요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접속선이 되고요. 역할은 탱크, 드럼 등과 주입 설비 사이의 전이차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실기에서는 전이차 부분을 괄호하고 적게 나왔고 유속을 1m/s 이하로 한다. 이 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명칭은 접속선이고 역할은 탱크 등과 주입 설비, 탱크하고 주입하는 설비 사이에 전이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참고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에 탱크로리 드럼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할 때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 조치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데요. 어떤 조치인가 하면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 드럼 등과 주입 설비 사이에 괄호나 괄호를 연결한다.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뭐를 줄인다? 전이차를 줄인다. 그죠? 접속선 또는 접지선을 연결해서 전이차를 줄여줘요. 근데 지금 그림은 보면요. 두 개를 접속하는 선이죠. 접지라면 땅으로 흘러갔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접속선이 되겠습니다. 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액표면 높이가 주입관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 속도는 얼마다? 초당 1m 이하로 한다. 기사는 요 괄호 부분을 적도록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요,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선 채 고음 배관에 플랜지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재해 당합니다. 화면에서의 작업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앞에서 출제되었죠, 그죠? 화면 설명 꼭 읽어보셔야겠습니다. 안전모는 착용했고요. 보안경은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배관에 플랜지를 조이던 중에 배관에서 약간의 증기가 새어나오니까 보안경을 안 끼니까 눈에 들어가서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러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이동식 사다리는 반드시 가급적이면 작업용으로는 쓰지 않고 통로용으로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용으로 쓴다면 2인 1조 작업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렇게 배관에서 불안하게 증기가 나오는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안전한 작업 발판이 없이 사다리 위에서 했기 때문에 떨어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안전한 작업 발판을 확보하지 않았다 해도 되고요. 안전한 작업 발판을 확보하지 않아 떨어질 위험이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져서 다칠 정도의 높이라면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해야 되죠.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리고 보안경을 꼈더라면 증기 때문에 눈을 찌푸리지 않았겠죠. 작업자가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또는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눈을 다칠 위험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점검하기 전에는 배관 내 잔압을 제거해야죠. 그랬다면 압력이 새어 나오지 않았겠죠. 배관 내 잔압을 제거하지 않고 배관을 점검했다 적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추가로 보시고 적으세요. 작업자가 방열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손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요거는 뜨거운 증기 배관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세 가지는 안전한 작업 발판 확보하지 않았다, 안전대 착용하지 않았다, 보안경 착용하지 않았다 정도 적으시는 거, 또는 배관의 잔압을 제거하지 않았다 정도 적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안전한 작업은 일단은 우리 이동식 비계죠, 그죠? 이동식 비계, 열차 안전난간 설치된 비계가 발판폭이 40cm 이상 되니까 안전하죠. 여기에서 작업자가 서서 작업합니다, 그죠? 그치만 추락 우려가 있다면 안전대 고정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고정하고 안전한 발판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베이어인데요. 작업자는 컨베이어 수리 중 손김 사고를 당합니다. 화면 기계에 존재하는 위험점, 그죠? 위험점의 종류는 무조건 별표 3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동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 예방 대책을 2가지 적으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재해 예방 대책 적기 위해서는 화면 설명 보겠습니다. 전원 차단했고요. 컨베이어 벨트 수리를 하던 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투입했다. 자, 그러면 이 전원을 차단하고 이 전원을 함부로 열 수 없게끔 지금 잠그지 않았다. 전원 장치를, 그죠? 그리고 수리 중이라는 표지판 부착도 안 한 것 같고요. 작업자 손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컨베이어죠, 그죠? 위험점 뭐죠? 바로 접선 물림점 1이겠죠, 그죠?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고요. 재예방 대책입니다. 전원 차단 후에 현재 전원은 차단했더라도요.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공급할 수 없도록 전원 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별도 보관한다. 그죠? 그래서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공급할 수 없도록 스위치를 잠그고 열쇠를 별도 보관한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전원에 점검 중 또는 보수 중 표지판을 부착한다. 이렇게 2가지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대용 연삭기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은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미착용한 보구 2가지 적으시오 했는데요. 안전모 제외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화면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작업자는 보안경을 미착용한 상태고요. 면장갑 착용하고 있습니다. 연삭기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숫돌의 측면으로 연삭하던 중 사고 납니다. 현재는 보호구를 적으라 했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는 안전모는 이제 제외하라 했으니까요. 우리가 눈에 연삭분 들어갈 수 있겠죠. 보안경 착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연삭분진이 코와 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방진 마스크 착용해야 됩니다. 보통은 요 2가지인데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죠. 장갑은 껴야 됩니까? 안 껴야 됩니까? 안전장갑 X죠, 그죠? 날이 회전하는 기계는 면장갑 절대 안 되고요. 맨손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손을 많이 다칠 우려가 있다면 부득이하게는 가죽 장갑만 허용되니까요. 맨손일 때 안전장갑 착용한다 X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면 기막의 기덮개인데요.
근데 귀마개 기덮개는 착용 여부 확인이 안 될 땐 제외하시고 화면에서 안전화 착용 안 했다면 착용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마개나 안전화는 가지수를 많이 적으라 할 때 하시고요. 보안경, 방진 마스크 위주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6번 문제 파란색 별표. 그죠? 틀리셨으면 파란색 별표합니다. 위험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데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는 했습니다. 자, 액체 상태의 위험물질이 누출되는 걸 방지하는 건 방류제였죠. 그죠? 실험실에서 황산을 취급 중 용기를 깨뜨려 황산이 바닥에 흐르는 장면 보여주는데요. 암기용입니다. 영상과 무관하게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위험물이 이렇게 누출되어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 방류제다. 그죠? 자, 그 다음 7번 넘어가겠습니다. 프레스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기계죠.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 기계의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화면의 프레스에 부착할 수 있는 방호장치 한 가지 적어라. 자, 방호장치는 무조건 별표 3개다 그랬습니다. 화면에서 불완전한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 한 가지 적고요. 작업자가 무력화시켜서 다시 복원해야 할 방호장치의 명칭을 적어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화면 설명 보도록 할게요. 프레스에 투광부와 수광부가 부착되어 있다. 자, 한쪽에요. 투광부가 있고 수광부 있다. 그죠? 이것만 봐도 무슨 방호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광전자식이다 라고 알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투광부와 수광부에서 이렇게 광선이 나옵니다. 정상일 때는 광선이 다 나오는데요. 근로자가 손을 넣어버리면 광선이 끊어지죠. 이때 센서가 감지해서 슬라이드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죠. 자, 이때 작업자가 센서 한 개를 치워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광선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니까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재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금형을 청소하던 중에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페달이 조작되면서 손을 다치는 사고입니다. 자, 이때 추가하여 부착할 수 있는 방호장치. 보다시피요, 광전자식은 센서에 이 투광기, 수광기가 있고 앞에 가려지는 게 없죠. 그래서 지금처럼 광전자식이 작동하지 않을 때 이중 안전을 위하여 추가 방호장치 할 수 있죠. 손을 쳐내는 손쳐내기식 또는 손을 밀어내는 스윙식, 그 다음에 가드를 설치하는 게이트 가드식 다 되겠죠. 그죠? 또는 여기도 되어 있죠. 버튼을 설치해서 양손으로 누를 때만 슬라이드 작동하고요. 한 손이라도 떼면 멈추는 양수 조작식을 추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호장치는 손쳐내기식, 스윙식, 게이트 가드식, 양수 조작식. 가급적이면 양수 기동식은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방호장치에 해당되긴 한데 법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거 제외한 나머지 적어주시고요. 발생 원인 보겠습니다. 자,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센서 한 개를 치워버렸기 때문에 방호장치가 작동 안 한 것이죠. 자, 청소하는데 금형을 청소하는데요. 지금 손을 다쳤다는 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청소했고요. 잘못해서 페달이 오조작되었기 때문에 손을 다친 건데 페달에는 어떤 덮개가 있어야 되죠? U자형 덮개를 설치해서 페달이 눌려지지 않도록 요런 모양으로 된 덮개가 있어서 잘못해서 물체가 떨어졌을 때 페달이 눌러지지 않도록 하는 페달에 U자형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무력화시켜서 복원해야 하는 방호장치는 바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와 같은 장비, 역시나 장비의 명칭을 주지 않았고요. 동영상을 보고 어떤 장비다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조립, 해체하는 경우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적어라. 그죠? 영상에서는 항타기를 조립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내용 자체는 우리가 필답형에서 많이 외웠고요. 이 항타기 한발리는 작업형에도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제가 항타기, 항발기 조립할 때 점검상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거든요. 본체가 있고 버팀줄 고정을 시키고 도르래 그다음에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본체부터 연결이 똑바른가 보자. 본체부터 연결이 바르지 않으니까 본체가 무너지는 사고 난다. 그죠? 이게 1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립하고 점검하는 사항은 본체 연결부 풀림 또는 손상 유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리더죠, 그죠? 요 서 있는 요 부분이 리더입니다. 요 리더 부분인데요. 리더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버팀이나 고정이 올바른가. 그래서 예전 같으면 버팀줄을 3줄 이상 쓴다. 요 몸을 지탱하는 리더가 제대로 고정될 수 있게, 그죠? 요 부분이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 가면, 도르래가 있고, 드럼이 있고, 도르래가 있고, 와이로프 풀려 나오겠죠. 드럼, 도르래, 와이로프 설치 상태. 요거 이상이 없는가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권상용 와이로프, 드럼, 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유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줄이 풀리고 올려지다가 일정 거리를 두고 멈추게 하는 스탑 기능이죠. 그죠? 공가 방지 기능이 있어야 되죠. 자, 요거를 본다라고 했다. 그죠? 바로 권상 장치에 브레이크 세기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공가 방지 기능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그랬죠? 이렇게, 드럼의 중심에 설치해야 되고, 수평되게, 수직이 되게 설치해야 된다. 권상기가 설치 상태가 바른가 본다. 이까지 하면 벌써 5가지, 그죠? 그래서 나머지 본체 부속장치,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본체 부속장치, 부속품의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부식이 있는지 여부, 추가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본체 연결부 풀림 또는 손상 유무, 권상용 와이로프, 드럼, 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리더의 버팀 방법, 고정 상태 이상 유무 중에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도료 및 용제를 취급하는 작업이다. 페인트 작업입니다. 그죠? 작업 중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 요인 한 가지 적고요.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한 가지를 적어라 했는데, 작업자는 이거 보면은 그냥 방진 마스크죠. 걸러내는 우리 종화통 없죠? 방진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있고요. 면 장갑을 낀 채 금속에 페인트 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진 마스크 끼다 보니까 유독가스 그대로 흡수되겠죠.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질식이 위험하고요. 또는 도료 및 용제, 페인트니까요. 화재 우려가 있다, 그죠? 요거는 종류가 부족할 때만, 가지수 부족할 때만 넣으세요. 주변 정리정돈 불량으로 걸려 넘어짐 또는 충돌 우려 있다. 가급적 1, 2번 중에, 그죠?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질식, 도료 용제에 의한 화재가 우려됩니다. 착용해야 할 보호구는요, 가장 중요한 건 방독 마스크죠. 이렇게 페인트 작업할 땐 유기화합물용인데요. 기억나시면 유기화합물용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손에 아까 면장갑 안 된다, 그죠?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되고요. 또는 불침투성 보호장갑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옷도 아무 작업복이나 입고 있다면 화학물질용 보호복, 불침투성 보호복 착용해야 되고요. 신발도 화학물질용 안전화 또는 불침투성 보호장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미착용된 거, 지금 같은 경우는 방진 마스크 착용했으니까 방독 마스크 유기화합물용 착용한다. 가장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회 1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신출된 문제하고요. 본인이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